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서 브리핑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1단계로 개편이 됩니다. 단 수도권은 사적 모임을 2주간 6인까지로 제한을 뒀는데요. 워낙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행 규모가 커서 방역 조치 강화를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상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 기간을 둬서 자율성을 좀 키운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7월 중에 대규모 모임이라든지 회식을 자제해야 하고 직장 등 대규모 회식 또 실내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체계는 완화가 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의 말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예, 저희 함께 이제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이제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1단계로 개편이 되고 다만 2주간 이제 완충 장치를 두는 이행 기간을 두는 공간들이 생겼습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예. 1단계는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거의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9인 이상 집합 금지, 즉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시간별 제한이 자정까지 잡혀 있는 게 골조가 되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경우에는 이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즉 2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는 예.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단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의 그런 자율권, 그리고 특정적인 경우에는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7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도 되고 예.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다 되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다 설명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과 일부 기관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발표가 났습니다. 예, 우리의 실생활에 좀 적용해봤을 때 가장 달라지는 점은 이제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10시에서 12시로 자정으로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6명까지의 모임, 지금까지는 5인 이하였지만 6명까지 허용이 된다는 점인데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좀 방역 조치 강화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혜택, 인센티브라고 하죠.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에서의 그 인원 제한에서 예방접종을 2번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분들은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시 수도권 같은 경우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잠시만이라도 7월 1일부터 7월 14일이라도 예방접종을 2회 완료 또는 얀센인 경우에는 1회 완료 후 2주가 지난 분들도 이 방역 수칙을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더 추가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분들이 예방접종을 다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저쪽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우리는 2명 예방접종 했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서울 수도권 등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이런 사람이 모이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유흥업소라든지 업종별로 시간이 12시까지 연장되나 일부는 10시까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은 이제 2단계로 개편이 됐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1단계라고 하면 뭐 모이는 인원이라든지 어떤 영업시간 제한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뭐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라는 예. 단서가 붙는데요. 우선 입장할 때는 체열, 발열 확인을 합니다.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인 분들은 입장이 안 되겠죠. 예.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시는 것도 거부가 됩니다. QR코드나 본인이 등록을 다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역 안에서의 그런 환기라든지 사람 간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장소가 있는데 그 안에 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장소 안에 들어있는 인원은 제한이 됩니다. 예전처럼 과밀하게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방역 수칙, 공간별로 몇 명의 인원,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한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발열 측정, QR코드 등 본인의 기록을 남기면서 진행되는 거지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지역별로는 거의 1단계로 가지만 부산이나 세종시 등은 인원의 제한을 2주간 진행된다는 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2주간 이행 기간이 이제 아무래도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율 권한을 좀 줌으로써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체계가 조정이 된 건데, 그렇다면 지역별로 조금 더 유연한 관리가 앞으로 더 가능해질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2주 동안은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 또는 예. 인근 울산, 양산 등의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나 인원 등에 대한 부분적 제한을 둘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가 낮고 예. 현재도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제한 없이 바로 1단계로 나갈 수 있겠죠. 그 바로 얘가 바로 제주도와 제주시가 될 텐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런 변이 등 또 서울 수도권에서의 그 제주도로의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거를 감안했을 때 서울 수도권과 같이 사회적 거리 단계의 조정 중이지만 6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행되는 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곧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셨는데 군접종이 완료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원칙 그대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마스크와 관련된 조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두 군데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예. 확실한 거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죠. 미국의 정치권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CDC에서 권고사항에 마스크 착용 권고를 내려놓은 부분이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가졌는데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 또 미국, 또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등에서도 실외에서 예방접종이 완료된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해야지 실내인 경우에는 착용 권고 또는 강제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을 지금 많이 진행 중이시고 저처럼 2번 접종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내 또는 실외도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예, 마스크는 기본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가장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게 이제 괜찮아진 게 아니냐로 잘못 받아들일까 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쯤에서 이제 좀 전문가로서 국민분들께 지금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체계가 다소 좀 완화가 돼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의아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열흘 동안에 정치권이나 또는 중대본의 발표, 또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괜찮다, 우리는 회복했다라는 목소리와 아니다, 델타 변이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예방접종 우리가 이만큼 해서 우리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예방접종 아직 2차까지 끝내지 않았다. 예. 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중이고 아직 그 터널에 빛이 보이지 않는 중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 진행률을 보더라도 1,500만 명을 넘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약 7월 중순까지는 1차 예방접종의 인원을 조사 등을 진행할 뿐 예전처럼 하루에 70만 명, 100만 명씩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는 예방접종의 제2보릿고개인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일관적인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화의 기조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를 돌리기 위한 시작을 국민에게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지난 5일 동안 전국적으로 해외 유입 포함해서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코로나19로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층에서 이야기인데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본인 마음속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조용한 준비만 있을 뿐입니다. 즉 부글부글 남비가 끓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잘 불을 조절하면 넘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불을 올렸다 지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면 결국 음식도 안 되고 엎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되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이 이제 2단계가 되면서 학교와 관련해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중고교의 등교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는 2학기부터는 거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떤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교육부 그리고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은 또 다른 숙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등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괄적으로 학교는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 분야에서 이미 학생들은 자유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봐도 학교 내에 집단 발병은 없었습니다. 단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과밀 학급에 대한 것을 막고 시차를 두고 등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는 걸 줄였거든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개편안에서 2단계 이내,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초등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의 과밀 학급 그리고 야간 자율 수업 등으로 지속되는 이 학생들의 지속 접촉 시간에 대한 좀 꼼꼼한 지침이 새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 이런 경우라고 하면 과밀 수업을 덜기 위해서 수업 인원을 좀 줄이고 거기에 수업 인원을 줄인 만큼의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남는다고 막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과밀 학급에서의 학습권이 지장을 받지 않고 진행하기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추가 투입이라든지 또 선생님들께서 이 방역 때문에 교수 학습권 외에 그 외에 다른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교육부, 그다음 학교 당국에서 준비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학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밀학교의 시차제, 또 수업 시간 조정 가능성까지 좀 저희가 다뤄봤고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확진자 현황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가 지금 614명 나왔습니다. 보통 주말,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확진자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6주 만에 또 600명대가 나왔거든요. 현재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이전으로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감이 갔죠. 그랬을 때 어떠한 메시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변화가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강원도 강릉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정말로. 돌아오는 기차도 가득 찼고요. 천지도 가득가득 찬 모습을 봤습니다. 딱 4시간만 강릉에 있었는데도 가득 찬 모습, 이동하는 모습, 젊은 분들 그리고 일부에서 방역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걱정이 됐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난 4, 5일간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해외 유입 확진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이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하면 오늘 지난 4, 5일간의 이런 확진의 여파가 내일하고 모레는 살짝 줄겠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특히 이 델타 변이인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에 또 전파력은 더 빠르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2주에서 3주 후에 여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완화돼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겹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방역본부에서는 그러한 가능성, 다시 700명, 1000명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 개편안이 완화됐지만 급격히 일주일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3일에서 5일 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뮬레이션, 준비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급격히 거리두기를 좀 다시 재편할 그럴 가능성까지도 당국에서는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난 보면은요 우리가
단계를 올릴 때는 아주 천천히, 예. 단계를 낮출 때는 급하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완화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완화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변이라든지 젊은 층에서의 확산, 특히 10대에서 30대, 40대까지는 예방접종이 많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두기 안의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노년층 또는 젊은 층에서 휴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릴 때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히 올렸을 때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이것이 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으로써 당국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지금 국내외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급증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제 환자분들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출국하기 전에 또는 우리가 당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RT-PCR이라고 하는 실시간 이 증폭 검사로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느냐? 정답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유입되거나 확진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 유전자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제로 대부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안에 델타 변이주가 얼마 정도 확산됐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현재 초기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정의용 청장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초기 진행 중이다. 근데 아주 유사한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2020년 5월 이태원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전국적 확산세,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때는 S그룹이나 V그룹처럼 기존의 주 변이종이었던 것이 미국에서 들어온 GH나 GR형이 주형이 됐다. 초기 단계이다. 근데 최근까지는 그게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그게 주종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전파되는 알파, 즉 영국형 변이, 그보다도 1.6배가 더 빠르다고 하는 델타형, 인도형 변이가 주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수는 없지만 예.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격리되는 시점, 그다음에 해제되는 시점에 있어서 선별적이라도 이 전 유전체 검사를 진행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간을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또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우세종으로 되는 데까지 결국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의 어떤 백신 수급 상황 그리고 백신의 이런 상황으로도 이 델타 변이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델타 변이가 국내에 들어와서 우세종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특성상 치명률과 증상을 낮추고 즉 이 숙주인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자선을 더 많이 퍼뜨리는 것이 우세종이 되거든요. 즉 이 델타 변이주가 우세주가 될 겁니다. 우세종이 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7월, 8월과 9월 달에 진행되는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에 예방접종이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방접종이 진행되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델타 변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너무 식상한 얘기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결국 정답입니다. 예.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그 본인이 감염된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매개체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방역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접종 그 간격을 단축시키는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글쎄요 접종 간격을 단축시킬 시에 혹시나 그 효능이라든지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우선 안정성 부분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러스 백서의 특성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에서는 혈전 등의 위험 때문에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는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예방접종이 처음 개발됐을 당시는 4주 간격으로 이미 디자인이 돼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주 간격으로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예. 그것은 첫 번째로는 8주에서 12주 간격일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와 국내의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이런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서도 5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든요. 따라서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만약에 1차 예방접종만 완료한 것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당겨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일부 인원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의 수급이 좀 어려웠다고 하면은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예방접종으로 4주에서 6주 안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속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 좀 살펴보면 지금 전 국민의 30% 정도까지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고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지금 9%입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우리 정부가 이 비율을 70%까지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접종 속도를 봤을 때 좀 충분히 정부가 발표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가능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너무 놀랍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씩 예방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이나 정부의 홍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 60세에서 74세 사이에 조용하게 예약을 하시고 접종을 하신 분들이 그걸 보여주셨죠. 아스트라제네카 등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던 게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덕분이고 또 3, 4, 50대 등에서도 예방접종을 당겨 맞기 위해서 예. 대기 신청하셨던 분들이 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료기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현재를 보게 되면은 하루에 100만 명 예방접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8월 15일 이후부터 일단 예방접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9월 달까지 약 40일, 즉 이론상으로 하면 일요일을 빼고 토요일을 반이라고 치면은 약 2천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진행하는데 숫자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예방접종 진행된 인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2주 했지만 이 노바백스 4주,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의 기간을 둔다고 하면은 그 6주에서 8주 사이에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의 인원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들 그리고 코로나19 소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유병우 춘층한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